낙폭이 약간 잦아들고 있습니다. 조선하고요. 전력설비 쪽 매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투자생활 이어가 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예, 오늘은 좀 쉬는데 그 가운데서 전문가님의 눈에 들어온 특징들 알려주세요.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양상을 보였죠. 미국에서는 반도체하고 에너지 섹터, 제가 어제도 에너지 섹터 쪽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나 또 내지는 이제 전력 설비를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들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 증시하고 또 오늘도 좀 쫓아가는 분위기가 나타나죠.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1% 넘게, 1% 정도권의 하락을 보였고, 아침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5위 이동 평균선을 좀 위협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사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주식을 파는데 좀 열중하는 움직임을 갖다 보여주는 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간다면은, 지금 오늘 다시 또 화장품 쪽이, 그동안 뭐 화장품 쪽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뭐 중소 화장품 제조사들,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런 좀, 소형주, 물론 이들 종목군들도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안정성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할 때는 이렇게 급변동할 때는 좀 매도로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외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오늘 AI 주 쪽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죠. 아까보다 상승폭은 줄었습니다만 네이버가 최근 조정권역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솔트룩스 같은 종목이 이제 조정권역에서 다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좀 집중하자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들 종목군들도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부진한 섹터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본다면 이제 증권, 금융, 증권하고 은행하고 보험주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저도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죠. 은행주는 저 역시도 이 우리금융을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약 4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할 때가 됐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어제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웰스파고의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NII, 이게 순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은행들이 이자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질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웰스파고 주가가 한 5% 가까이 좀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게 우리 쪽의 은행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은 저평가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으로 어떻게 본다면 올랐고, 물론 실적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금리 하락기라는 걸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 통상적으로다가 이 NII가 악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스파고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급락세를 좀 보였고, 그게 전체적인 은행이나 또 금융, 증권주 쪽, 또 그와 연관이 좀 짙은 종목군이죠. 건설주 쪽. 이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로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좀 동반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당중에 좀 하락폭이 좀 큰 움직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세 중에 스테이블 코인도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인 카카오페이나 LG CNS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미국 하원에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부결됐다라고 이렇게 뉴스 제목을 달고 나오고 있는데, 법안이 부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법안 절차를 보게 되면은 먼저 논의 과정에서의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표결에 붙일 것이냐를 놓고 그걸 놓고 이제 먼저 표결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입장차가 갈리는 게
지금 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 CBDC 발행 금지 법안 이게 같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CBDC 발행 금지법, 지니어스법, 클레어리 액트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운용에 대한 관련 법 3개가 이제 패키지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묶어서 한 번에 표결을 시키자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구의 목소리냐면 트럼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뉴스를 체크를 해보면은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의회에서 이거를 상정 여부,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현재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서로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그 소식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쪽에서도 약세 보이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도 뭐 큰 하락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약간의 하락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완벽하게 뒤집혀질 수 있는 요인이니까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했다시피 그래서 지금 지니어스법,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매스컴에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하는 거는 잘못된 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당일 이제 수급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선연물을 갖다 동반 매도로 하고 있고, 기관들 역시도 한 3천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만, 이전에도,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합쳐가지고 1조가 넘는 매도를 보였을 때도 증시가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양상을 갖다 보여줬었죠. 물론 지금 현재 트럼프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뭐 의약품에 관심을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반도체 쪽도 비슷한 시기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주 쪽에 지금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이제 슬기로운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서 투자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시장이 많이 오르면 올릴수록 투자자분들은 항상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죠. 보통 강세장일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반등이 온다. 어제 그랬죠. 어제 개장 초에는 약세, 그 다음에 오후장으로 가면서는 다시 강세가 확대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3,200선을 갖다 자차 회복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에 얘기한 대로 3,25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이번 반등에서 연결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 약간 쉬다가 한 차례 정도 추가 정도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에서 3,250포인트하고 3,300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엎어지면 콧 할 때 있는 지수권역이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은 이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갈 때 자, 이러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여기서 언제 조정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언제 갑자기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야, 요것뿐이 안 올랐는데 시장이 벌써 조정이 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냐면, 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현재 98선, 아직은 100선 아래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최근에 저점을 찍고 100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증시 쪽에서는 조정이 좀 조정답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전략을 구성하실 때 달러 인덱스를 참조하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현금도 투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약간의 현금 정도는 좀 주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섹터 쪽에서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잘했나 보네요. 아까 좀 카카오페이가 지금 이제 낙폭을 크게 줄이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정확한 뉴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투자자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의무인데 지금 그게 좀 오버성으로 얘기 나오는 건 정정해서 얘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섹터 얘기하다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먼저 조정을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던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좋고 향후 실적 전망도 밝은 가장 좋은 쪽을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산주를 꼽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잘 아시겠죠? 이들 종목군들은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다시 설령 제가 예상한 대로 조금 조정이 급격하고 과격한 조정까지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소간의 조정이 나타날 때도 오히려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의 종목군들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하게 되면 불의의 한 방, 강력한 한 방을 갖다 잘못 맞아가지고서 오히려 그게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하반기 전망 또 내년도까지도 전망이 좋은 쪽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가장 양호한 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방산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전방산업군 쪽의 종목군들도 종목이지만 후방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이 코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전에 6월 달 정도쯤에서 제가 한번 6월 말인가요? 그때쯤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다가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만 어제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거든요. 대략 한 25,000원 정도 권역이 되겠는데요. 이 가격을 지금 현재 어제 돌파가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서 상승 확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오늘 EB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EB가 뭐냐면은 교환사채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CB나 BW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신주가 발행이 되죠.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이 되죠. EB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보면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주당 가치 희석이 없는 아주 굉장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자금 조달 방식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약 5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80%가 개선됐고요. 매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거기다가 주 고객인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주 고객인데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의 방산용 컴퓨터에 이 회사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K2가 앞으로 잘 팔리고 많이 팔리면은 이 종목의 주가는 우호적이고 실적도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좀 작지만 좀 강력한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9시 공간도 많이 흔들렸는데요. 남은 시간 좀 안정적인 흐름 기대해보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